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박소연 원장입니다. 오늘 앞에서 계속 한약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팁은 한약에 관해서 특히 그러니까 보약에 관해서 좀 정리를 조금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보약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몸의 노폐물을 빼는 한방에서는 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이 필요한 거는 보충을 해주고 내 몸에 너무 과도해서 빼줄 거는 빼주는 거. 그게 이제 한약, 보약의 개념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허증에 쓰는 말 그대로 좀 보충해주는 약에 조금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허증이라고 하면 인체의 정기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몸의 약간 저항 능력이라든지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좀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그 범주를 벗어나 조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허증이라고 하는데 뭐 아이들이라든지 성장기 그다음에 수험생들 그다음에 출산 후나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 그다음에 타고나기를 조금 허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이 보약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약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몸에는 양, 기, 혈이라고 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방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양, 기, 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때 쓰는 약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옆집 사람이 뭐 몸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약을 먹었더니 좋더라.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먹었을 때 똑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허증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조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기혈, 음양 중에서 기허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기운이 없는 거죠. 기허는 몸이 나른하고 권태롭고 그다음에 만사가 귀찮으면서 조금 심해지면 숨도 가빠오고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는데 이때 나는 식은땀은 주로 운동할 때, 낮에 활동할 때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기제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보기제는 인삼하고 황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약간 이렇게 찐 홍삼을 누구나한테 맞는다고 조금 복용을 무작정 하시는데 홍삼 역시도 보기제에서 대표적인 약재긴 하지만 이것도 체질에 맞춰서 몸에 너무 열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서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혈, 혈허증에 좀 해당되는 약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혈허라는 거는 몸에서 혈액 성분이 부족한 혈액 검사상에서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나오는 그런 빈혈증도 물론 혈허증에 해당이 되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몸이 굉장히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아니면 입술 색깔도 갑자기 창백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손톱이 보면 이 손톱이 좀 빨그스레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얘지는 그런 좀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혈허증에 해당이 되고 조금 더 심해지면 몸에 이제 혈액이 잘 안 돌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가슴이 두근두근한 증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대표적인 약재가 숙지황이나 당귀라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제는 약간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약간 혈허 증상이 나왔을 때 무작정 이런 보혈제를 드시면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소화기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혈허증의 경우에는 소화기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보혈제를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 기, 혈 중에 음허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음허증이라는 그러는 것은 몸 안에 음액 성분이 말라가는 증상입니다. 아무래도 몸에 이제 음액 성분이 말라가다 보니까 몸이 말라요. 그다음에 피부도 건조해지고 자꾸 갈증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조금 호소를 하시고 이때도 식은땀을 흘리시는데 아까 기허증에서는 활동하는 도중에 땀이 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 음허증에 해당되는 식은땀은 주로 자는 동안에 나온 도환증일 때 약간 음허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허증의 가장 대표적인 약재는 맹문동, 천문동, 구기자 등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역시 보음약도 약간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음제를 쓸 때는 꼭 소화장애를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허증입니다. 이제 보양제라고 하는 몸의 양기가 허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몸의 양기는 어떤 에너지, 열기 이렇기 때문에 양허증이 나오면 첫 번째로 갑자기 추위를 많이 타게 되십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데 특히 허리나 무릎이 갑자기 시리고 아프다.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기가 허해지면 당연히 정력도 감퇴가 될 수가 있고 갑자기 안 걸리던 아랫바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거나 굉장히 주무시다가 갑자기 좀 빈뇨 증상을 호소를 하셔서 소변이 굉장히 자주 보시는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양어증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가 필요하겠죠. 이때는 부자와 육개 같은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가 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는 게 몸 안에 음양기하를 좀 그냥 전반적으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재긴 하지만 십전대보탕이든 홍삼이든 어떤 약재든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적절한 시기에 보충을 해주면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나는 매년 이렇게 감기를 걸리고 살았는데 약을 미리 조금 감기가 잘 걸리는 가을, 겨울 환절기 전에 여름에 조금 먹었더니 좀 좋아지더라 하시는 말씀 많이들 하시니까 혹시 본인이 약간 면역력이 저하되시는 분들은 이 좀 보약으로 좀 몸을 조금 보호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이제 여름 다가오면 예전에는 여름에 땀으로 많이 흘리는데 보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땀을 흘리면 몸에서 말하는 음액도 배출이 되지만 함께 기도 많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워서 가을에 굉장히 이렇게 보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혹시 더워지기 전에 본인이 땀을 조금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주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박소연이었습니다.